자, 안녕하세요. 3학년 3차 연수 4월달이죠. 오늘 5월 1일이지만 4월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은 이제 스테이지 3, 이번 달엔 스테이지 3 연수를 하고 다음 달은 쉬고, 이제 3학년 단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달 아마 연수하면은 이제 5, 6월 정도 충분히 아마 수업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달에 쉬고 그 다음 달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스테이지 3를 들어가면 단원 개관에 이어서 이제 학생용 탐구하기를 학습하고 해설서를 익히는 그런 순서로 연수가 진행되겠습니다. 3학년의 스테이지 3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2차 함수와 그래프 이런 단원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중단원으로 이 생활 속의 곡선이 첫 단원, 그리고 이제 같은 곡선, 다른 곡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원 개관을 가면 이 단원의 핵심 지도 방향 아주 길게 써 있습니다. 이 함수 단원은 수학의 발견에서 2학년과 더불어서 상당히 기존 교과서와는 다른 체제로 학습을 구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방식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고, 그렇게 전형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그 이차함수, 함수의 그 교육이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되고, 또 함수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정말 함수를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제 함수를 상당한 방법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함수의 그 지도 방향에 대해서 아주 길게 썼습니다.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 단원은 2차 함수 단원과 흐름과 같은 맥락으로 구성했다. 2학년의 1차 함수 단원, 2학년의 1차 함수 단원은 정말 획기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하고 방정식을 완전히 순서를 바꿔서 이제 지도하는 그런 거인데, 3학년은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 속에 넣지는 않았지만 2차 함수 자체도 흐름은 똑같게 2학년의 1차 함수와 똑같은 그런 흐름 속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2학년을 아마 수학의 발견을 이제 다뤄보신 분이라면은 3학년의 이 구성을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는 학생들이 2차 함수를 처음 배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차 함수 자체에 대한 탐구보다는 2차 함수의 식의 변형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를 강조해왔다. 그러니까 식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프가 변하는 모습, 주로 평행 이동이지만 그런 걸로 너무 강조돼 왔다. 근데 여기서는 기존에 간과했던 이 참 핵심 개념을 대칭성으로 봤다. 대칭성으로 보고 이를 표식 그래프, 이 표식 그래프, 이 세 가지 표상이라고 그러죠.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 세 가지를 1차 함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항상 한 과제 속에서 표와 식과 그래프를 같이 다루는, 그래서 2차 함수의 현상, 함수적인 현상을 그래프로만 봐서도 안 되고 표로만 봐서도 안 되고 식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 이 셋은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지속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이 2차 함수도 1차 함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함수 단원의 활용은요, 사실 방정식의 활용과 달라서 그렇게 그래프나 함수하고 떨어뜨려 생각할 거리가 별로 없는, 그래서 이 활용과 탐구를 분리하지 않고 별도로 활용을 다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하면 총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표와 식과 그래프, 이 표현을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와 차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하고 차이, 이걸 관찰하는 것에서 첫 번 탐구하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지 함수를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걸 하는데, 1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이 되는 것도 표, 식, 그리고 그래프를 동시에 보면서 분석했던 것처럼 2차 함수도 표와 식과 그래프, 이 세 가지 표현 방법을 동시에 분석하고 1차 함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도록 했다. 수학의 발견 중학교 1, 2학년에서는
두 변수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초등의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규칙 찾기라는 단원을 통해서 이렇게 변수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 이미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초등 3, 4, 5, 6학년 이렇게 여러 학년에 걸쳐서 규칙성이라는 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중1, 2에서 이렇게 두 변수의 관계를 먼저 다뤘고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함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으로 먼저 나타냈고 그다음에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다. 이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생각은 함수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1차 함수다 그러면 직선, 2차 함수는 포물선이다. 뭐 3차 함수는 3차 곡선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그 함수의 곡선의 모양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함수가 어떤 함수가 나오더라도 표를 만들면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만병통치약이죠. 함수를 그리는 것은 함수의 그 차수에 따라서 개형이 정해지는 그러한 그 암기적인 공부가 아니고 어떤 함수든 순서쌍을 몇 개 이렇게 잡으면은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던 것처럼 이차 함수도 먼저 표를 찾아서 표를 나타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검정 교과서는 이차 함수를 처음에 정의합니다. 정의하고는 바로 y 콜 ax 제곱의 그래프로 그냥 이걸 제시하죠. 이걸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을 거의 강조하지 않고 제시하고 이것을 이 다음에 평행이동을 계속 이용하는 것과 이제 우리 이 수학의 발견 교재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모든 탐구에서 식과 그래프를 따로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 함께 연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식과 그래프 개념이 연결되도록 하는 그리고 변화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해서 이차 함수의 관계에 대한 관계입니다. 관계. 함수라는 것은 관계지 식이 아니고 또 그래프도 아니고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게 이제 교과서는 한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수학의 발견은 자기만의 방법을 그려보게 하고 관계의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유도했다. 예, 소리가 좀 다른 소리가 들리죠. 예, 제가 조금 정리하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소리가 이제 괜찮습니까? 잡음이 좀 들렸었죠. 예, 집이다 보니까 제가 방문을 다 열어놓고 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포물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칭성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대칭성을 처음부터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차 함수는 대칭이다 이렇게 그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과서의 방식을 타입해서 이것을 발견해. 이 발견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때 아주 효과적인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아이들이 발명해낼 수 있는. 그래서 아예 그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절차화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찍는 겁니다. 점을 찍는 거. 순서쌍을 이제 표를 그려서 순서쌍을 이제 몇 개 만들어서 점을 찍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대칭성을 이제 발견하는데 대칭성을 그래프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표에서 먼저 발견합니다. 표에서 발견하면 그것이 그래프로 나타낼 때 또 대칭성을 볼 수가 있고 또 x절편, y절편 이런 것들을 연결 지어서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1차 함수를 우리가 그릴 때 아이들이 1차 함수는 x절편과 y절편만 알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는 꼭 꼭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그 전설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x절편 가지고도 이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 y절편 가지고도 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꼭지점만 너무 매달리지 않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저도 이제 중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가장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이 선생님들하고 이 책을 만들면서 선생님들의 그 대화 중에 정말 그 이차 함수가 너무 꼭지점으로
귀결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그렇다. 그런 거에 대한 그 선생님들 의견이 다양한 이차함수를 그릴 수 있는데 왜 꼭지점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도 비로소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수용했을 때 이 책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y = ax 제곱을 항상 먼저 그리죠. 그리고는 그것을 평행 이동하고 표준형과 일반형 딱 이렇게 전형적으로 가는 이런 것을 절차적이라고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그때는 이차함수를 또 다루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이 오히려 학생들이 이 이차함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차함수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방법의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절차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아주 길게 갔는데, 먼저 대칭성을 발견해라. 표에서 대칭성을 발견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대칭성을 발견해라. 그럼 이 과정에서 뭘 알 수 있냐면 x절편과 꼭지점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절편의 그 대칭성을 생각하면 x절편만 알아도 요 사이에 꼭지점이 존재한다 라는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래서 꼭지점을 몰라도 x절편만 알아도 꼭지점을 구할 수가 있고 대칭이 되는 이런 포물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일 때는 이게 접하잖아요. 접할 때 x절편과 꼭지점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특수한 거고, 아이들이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이 그래프 그릴 때 당황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한번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평행 이동하고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이제 점차 들어가고, 그래서 평행 이동하고 표준형 관계, 일반형과 표준형 관계. 그러니까 일반형과 표준형의 관계를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겁니다. 미리 이걸 다루지 않고 다양한 그래프 그리는 그런 활동을 열어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일반형과 표준형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는구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차함수니까 특별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이 공학적 도구, 알지오메스라든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코너도 이제 중간중간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단원 지도교육 들어갑니다. 이차함수의 뜻과 그래프,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이제 4차 시에 걸쳐서 탐구하기 4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오늘 3시간 중에 첫 시간은 2개의 탐구하기를 할 겁니다. 2개 탐구하기는 이차함수 그래프의 1, 2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수학의 발견은 개념원리 탐구 1에서 이차함수와 일차함수를 비교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제가 따로 다루지 않지만 이차함수, 일차함수 비교인데, 이차함수는 타일의 개수로 이제 타일의 개수의 증가, 삼각수죠. 삼각수 타일의 개수의 증가로 이차함수를 도입하고, 그래서 일차함수하고 변하는 모습이 뭐가 다른가 이걸 학습하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고, 2가지 이제 첫 번째 탐구하기 위해서는 꽃밭의 길이, 꽃밭의 가로의 길이죠. 꽃밭에서 가로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 이거는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이 알지오메스나 이제 이런 지오지브라에서 다루는 가장 이차함수의 가장 전형적인 아주 쉬운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교과서에서 다루면 나중에 이것을 이제 공학 도구를 사용했을 때도 아주 쉽게 포물선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로의 길이와 넓이의 관계죠. 직사각형에서 그거를 첫 번째 이제 소절에서 이차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2번째는 이 모둠별 선택 과제라 그래서 수학의 발견에서는 거의 이제 여기만 있는 그런 그 특이한 과제입니다. 모둠별로 과제를 다 달리 주는 것이죠. 네 모둠이 있다고
하고 줬는데 이제 교실에서 만약에 6모둠이 있다면 이제 같은 과제를 두 모둠에게 줄 수 있죠. 이렇게 선택 과제를 통해서 모둠 사이에 어떤 그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그런 과제를 하나 여기다 제공했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과제는 절편과 축 꼭지점의 관계인데 이게 바로 이제 대칭성을 제대로 이제 활용해서 이차 함수의 여러 구성 요소, 절편, 축, 꼭지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를 상세한 부분 넘어갈게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이차 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성취 기준 아주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한 과제를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 역량과 핵심 역량과 섞을 거냐 해서 6개의 학습 목표를 잡아서 이제 이걸 하나씩 구체화하는 그러한 이제 과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변화하는 패턴을 표와 그래프와 식을 통해서 이차 함수 그래프가 기존의 1차 함수하고 다르다. 직선이 아니다. 직선일 때 변하는 현상은 이제 변화율이 일정하죠. 근데 이 2차 함수는 이제 변화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직선으로 가지 않겠구나. 선형으로 변하는 리니어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곡선이 될 것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이해가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고 두 변수 관계를 표식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이제 분석해서 이차 함수 그래프가 포물선이 되는 것을 발견한다. 이제 이따 우리가 같이 다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앱을 이용해서 모션 캡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물건을 던져가지고 운동하는 것을 직접 이차 함수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차 함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활동도 있는데 이것도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또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활동이 되겠죠. 네 번째는 이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통해서 이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일반형 상태에서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 표준형을 강조해버리면 너무 뻔해서 이차 함수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도 없고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이 표준형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차 함수 자체의 이 다양한 성질을 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언어로 이차함수 그래프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래서 이 전화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걸로 이 시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각적인 도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로 전화로 이렇게 이차 함수를 묘사하는 그런 가운데 수학적인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차 함수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는 방법. 표준형으로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효율적인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래프를 이제 그린다면은 그 그리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한 거죠. 핵심 발문은 계속 강조하는 이 표와 식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설명해도 안 되고 표에서 나타나는 현상, 식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차 함수를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검정 교과서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검정 교과서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재교육의 유희찬 교수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y 콜 x 제곱의 그래프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표를 완성하고 표에서 이 표를 완성하죠. 9410, 149. 그래서 이 순서장을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이것을 실수 전체다 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나요? 실수 전체라고 이 생각 열기에서 한 거는 애들이 이제 직선 그릴 때, 1차 함수 그릴 때 실수 전체로 연속이라는 것을 학습한 걸 전제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점을 이제 점점 더 이제 좁게 해가지고 범위가 실수
이렇게 실수 전체일 때 처음에 이제 곡선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 걸 본 다음에 실수 전체로 확대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곡선이 된다라는 것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 아래로 볼록하다, 수축의 대칭이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증가 감소를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이차 함수를 정리해주는 이런 박스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수학의 발견을 사용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 박스가 없다는 사실. 이 교과서는 이 박스가 있어서 이게 딱 그 수업 후에 정리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수학의 발견은 박스가 없어요. 박스를 빈칸으로 두고 아이들이 정리하는데, 아이들이 정리한 박스는 사실 어설프죠. 그래서 그 어설픈 것을 수학 교사로서 참지 못하고 자꾸 제대로 그냥 그 교과서 같은 것을 박아주고 싶은데 그게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지만, 그것은 저자들의 의도였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어설프지만 아이의 언어로 쓴 것은 아이들이 그걸 버리지 않지만, 이렇게 성인의 언어로 교과서 같이 쓴 거는 교과서는 순식간에 버린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아이들한테 먹히지 않고 자기 언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없어도 이거 주나 안 주나 아이들이 말하는 그 상태, 의사소통 상태는 크게 차이가, 오히려 아이들 언어로 적당한 정리가 됐을 때 그것은 아이들한테 계속 가는데, 이렇게 교과서가 주어진 아주 그 명백한 증가 감소라든가 뭐 대칭이라든가 이런 말은 성인 언어처럼 남아있지 않다는 거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자, 교과서는 이제 x제곱 다음에 y 콜 x제곱을 그리고는 바로 ax제곱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예요. ax제곱에서는 이제 x제곱에 비해서 a가 붙었죠. a가 붙었을 때 이제 ax제곱 그래프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x제곱 그래프로 간다 그러면서 예제에다가, 예제는 이제 교과서가 예시를 들어서 풀어준 거니까 예제에다가 이 x제곱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고, 그 그린 것을 그대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면서 비교하게 EX제곱은 이제 X제곱보다 폭이 좁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는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또 이후에 그 다음 쪽에서는 AX제곱에서 마이너스 AX제곱, 그러니까 순서로 보자면 Y 콜 X제곱이 있었고, 그 다음 여기서 Y 콜 AX제곱이 있었고, 거기서 Y 콜 마이너스 AX제곱, 즉 이 창의 개수가 음인 그런 것으로 가서 교과서 예제는 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리도록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 흐름을 보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차함수 y 콜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이차함수 x의 그래프를 x축에 대칭을 시킨다라는 그런 대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교과서는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의 그 A의 특성을 이렇게 그래프를 한 10개 정도, 정확히 8개네. 8개의 그래프를 쭉 주고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다음 오른쪽으로 또 3분의 1, 2분의 1, 2 이렇게 8개의 그래프를 한 좌표 평면에 아주 크게 지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아주 멋있게 그리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러한 그 이 말을 통해서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꼭지점을 강조하는 거죠, 계속.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다라는 말,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 폭이 좁아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 창의 개수, 그리고 이제 그 X축 대칭성에 대한 이 4가지 특징을 아이들 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대두시킨 거는 그래도 그냥 박스로 정리한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이들이 만화처럼 느끼고 또 이 자기와 비슷한 그런 그 캐릭터들을 보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포물선을 정의하게 되는데, 포물선이라 한다, 축과 꼭지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성질도 박스로 이제 정리한 이렇게 여기까지가 교과서에서 이제 이차 함수를 처음 평행 이동 전에 이차 함수를 이해하는 아주 긴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의 발견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발견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사각형의 꽃밭이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넓이의 관계입니다. 가로의 길이. 즉 가로의 길이가 x일 때 이 직사각형의 꽃밭의 넓이 s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 대신에 둘레 길이가 16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은 8일 것이고 이 세로의 길이는 이제 8-x다. 이게 되는 거니까 s 즉 넓이를 y라고 했네요. s가 아니고 넓이가 이제 y라고 했으면 y는 가로 x 곱하기 세로 8-x다. 이렇게 곱해지는 이런 관계죠. 근데 이 관계식을 구하기 전에 여기서는 먼저 이제 표를 줬습니다. 이게 이제 표, 그다음에 이게 식, 그다음에 밑에 이제 네모 2번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도록 이 표와 식과 그래프가 동시에 한 페이지에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수학의 발견의 특징인데 표를 먼저 항상 그립니다. 표를 통해서 규칙성을 파악하고 그 규칙성을 식으로 나타내고 그다음 그 식과 표를 같이 사실은 이제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가로의 길이가 0일 때 세로의 길이 뭐 넓이 물론 0이겠죠. 근데 가로의 길이가 1일 때 세로의 길이가 7일 거니까 넓이는 17은 7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2, 6, 12, 3, 5, 15, 4, 4, 16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에 이건 5, 3, 15, 6, 2, 12 벌써 여기서 5, 3, 6이 할 때 7일은 7 할 때 이 좌우가 대칭이 된다는 걸 계산 과정에서 이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1, 7 했는데 이건 7, 1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 6 그랬는데 여기서는 6이 그러게 되고 4, 뭔데 5, 3, 4, 4 이렇게 좌우가 하나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드는 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좌우가 대칭이구나 해서 여기서 나타나 여기서 점을 찍을 때 이것이 이렇게 대칭으로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미 표를 구할 때 벌써 대칭이다. 가운데 16을 중심으로 좌우가 같다. 이렇게 좌우로 같은 수치가 있다는 것을 대칭성을 발견하고 그래프로 실제로 그려도 대칭성이 나타나겠죠. 16 여기 있네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이것을 매끈하게 이었을 때 이 보현이와 선나가 두 가지 예를 그려서 이렇게 매끈하게 부드럽게 갈 거냐 꺾어져서 갈 거냐 꺾어선 그래프처럼 아마 그 실제로 학생들이 이차 함수를 처음 접했을 때 보현이처럼 그리는 이 꺾은 선을 그리는 아이들이 꽤 보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수학의 발견을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 선생님들하고 계속 세미나를 벌써 2달째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이 이제 또 이번 달 세미나 또 5월달 세미나 처음 시작하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저녁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그 이차 함수, 고등학생들의 이차 함수에서 고등학생들마저도 이렇게 이차 함수의 꼭지점 부분이 꺾어져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왜 곡선이 될까를 가지고 놀라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놀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제가 이제 요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은 뭐 더 그러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교실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없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걸 묻지 않아서 그걸 당연하듯이 우리가 항상 이차 함수를 그냥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가지고 그냥 그것을 옮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점을 찍어서 이차 함수를 그리는 과정에 그 연결하는 상태는
아이들은 당연히 직선적인 사고를 합니다. 곡선적인 사고가 아니고 설마 이것이 이렇게 부드럽게 점이 찍히리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직선으로. 그랬다가 이제 이것이 곡선이 되는 것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제 놀란다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해설서를 보면 알지만 이 부분은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 때 이미 다 경험을 해요. 반비례 그래프가 곡선이거든요. 쌍곡선이니까. 그때도 아이들이 반비례 그래프를 중1에서도 역시 순서쌍을 가지고 그리는데 순서쌍 몇 개 찍은 다음에 그걸 다 직선으로 연결하는 현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곡선으로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은 곡선적인 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이 꼭지점 부분이 그냥 당연하게 부드럽게 연결될 것으로 너무 쉽게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과제를 넣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한 과제가 아니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는 것을 막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만들어서 누가 옳게 그렸나 이렇게 확인하게 하고 그 생각한 이유를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느 순간 곡선을 그리다가 직선으로 다시 바꿀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이차함수 정의가 인제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탐구학 2번 했지만 탐구학 1번도 이차함수였고 쭉 이렇게 이차함수라는 그 정의를 교과서처럼 단박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차함수 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식이기 때문에 이차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변하는 것이 직선적이 아니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표에서 나타나는 증가 현상이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탐구학 1에서 했고 그렇게 해서 2차적으로 변하는 1차적으로 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리니어하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차이가 나게 변하는 과정을 표현하다 보면 그것이 직선이 아니고 포물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2차 함수를 정의하는. 그래서 수학교육에서는 이 정의를 최대한 늦춰야 되는 정의가 너무 빠른 연역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균합적인 교육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균합적인 활동을 충분히 하고 연역적인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교과서가 연역적인 정의가 빠르다는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학의 발견은 항상 정의가 탐구학 1에 나오지 않고 2나 3에 가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아까 그 모션 캡처라는 스마트폰 앱을 주고 한번 직접 이제 교실에서 이런 그 던졌을 때 포물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차함수가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문제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는 이제 140쪽이네요. 140쪽. 이차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는 이제 의도가 앞에 다 설명이 됐지만 두 변수 관계를 이렇게 표화식과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것이 어떤 1차함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1차함수를 계속 대두시키는 이유는 연결하기 위한 겁니다. 개념을 아이들의 사고가 지금 1차적인 사고에 가 있기 때문에 1차 함수의 사고에서 2차 함수로 바꿔주는 이 조금의 그 차수 하나가 바뀌는 것으로 아이들이 이걸 인식해야지 전혀 새로운 함수로 이걸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차 함수를 1차 함수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직선을 포물선으로 바꿔주는 이제 이런 직관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 뜻을 먼저 제시하지 않았고 이차 함수라는 걸 모른 채로 계속 표도 그려보고 그다음에 관계식도 찾고 그래프도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이차 함수라는 것을 연결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 계속 주의하시고 보고요. 표와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차 함수의 주요 특징인 대칭성을 자연스럽게 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대칭성은 표에서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프에서 발견하는 이 두 번의 발견을 이제 의도적으로 했고요. 예상 답안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해봤기 때문에 예상 답안 아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예상 답안 중에 그 3번 그 아까 꺾은선 그래프 같은 거 이 학생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수업 노하우에 좀 자세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이거는 이제 모션 캡처에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밖에서 교실 밖에서 농구공을 던지는 장면인데 이제 수학의 발견 보시면요, 또 교실 내에서도 농구공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내 실내 활동으로 아이들 의자 사이를 좀 벌려놓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그 그림으로 다 주어져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수업 노하우로 갈게요. 수업 노하우로 가면요, 142쪽이죠. 142쪽. 원래 이제 이게 그 꽃밭의 문제는 x를 가로의 길이로 뒀기 때문에 통상 수학적으로는 이제 x가 0일 수는 없다. 가로의 길이니까. 그래서 0에서 8 사이를 이제 정의역으로 갔지만 그래프를 그리려다 보니까 x가 0인 경우 8인 경우 양쪽 끝점을 이제 집어 넣어줬다는 사실. 뭐 그것은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허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검정 교과서는 이제 y = ax 제곱 그래프 아까 보셨죠? 그것이 포물선이고 그것을 계속 평행이동 시키는데 아직 평행이동이 다음 단계지만 평행이동을 시킨 것을 우린 지향했다라는 거. 반면에 여기서는 이차함수 뜻과 표현 그리고 이제 이 관계가 2차식인 것을 주고 직접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평행이동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평행이동을 합니다만은 평행이동을 너무 처음부터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 그걸 주의해 가면서 선생님들은 평행이동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그게 간편하죠, 가르치기는. 특히 고등학교에만 근무하다가 중학교로 오신 분들은 평행이동 안 하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그렇지만 중학생들은 또 고등학생보다 어리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런 추상화된 아주 전형적인 방법을 조금 늦추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프 모양도 포물선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습니다. 평행이동으로 가려면 포물선을 딱 굳혀놓고 이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에 다양한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정해진 폼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이제 폼을 강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계속 점을 찍게 돼 있어요. 찍으면서 이것도 이렇게 포물선이네, 저것도 포물선이네, 이렇게 하면서 포물선이란 말이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포물선 이렇게 가는 것을 이제 최대한 지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형을 직접 그리면서 개형을 추론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1차 함수하고 차이점에서 2차 함수는 왜 곡선이 되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변화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중2 때도 했지만 중3 때도 패턴을 분석하면 이것이 직선이 아니구나, 곡선이 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아이들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이 선생님들이 해주고 싶지만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뺏지 않고 충분히 제공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만 우리가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선분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차함수는 그냥 곡선이다 강조하지 않도록 직선으로 그리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범하고 그런 그 오류를 한번 범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그렸구나. 그것을 인식하면 다시는 아이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고 곡선인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곡선이다라고 치면은 아이들이 그냥 그렇다고 나 선생님 말씀이니까라고 받아들이는 거다고 자기가 경험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다고는 굉장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학생들 2번에서 보면 학생들이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옳게 그린 것 이런 거는 이제 3에서 다루게 되므로 정답을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맞추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수업 중에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를 공유하고 어떻게 그리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논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회만 보는 것이죠. 아, 너는 그렇게, 너는 어떻게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답을, 선생님의 역할은 판정가 역할을서 좀 피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사회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토론에서 사회자는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다른 그 발표자 토론자들을 자기 의견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이 일단은 공평하게 많이 다양하게 표출될수록 마지막에 이제 갈수록 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인데, 중간중간 애들을 다 쳐내고 오류를 쳐내고 그냥 정답만을 인정해 가면 일단 오류를 한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류를 한 아이들은 자기 것이 있어야 수업에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교사로부터 이렇게 퇴출을 당하면 상처가 되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을 살리면서 가라, 이런 뜻으로 이제 선생님들은 좀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아까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이 문제가 수학의 발견에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고등학 선생님들이 직접 또 이걸 수업자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봤는데, x분의 8의 그래프를 이제 점 4개씩 찍어가지고 8의 약수가 1, 2, 4, 8이 있으니까 4개씩 찍어서 그것을 직선으로 연결할 거냐, 곡선으로 연결할 거냐, 그런 과제가 이제 중학교에 있는데, 그거를 또 3학년에 와서도 아이들이 이것을 생각해내는, 떠올리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를 수업 자료를 가지고 가서 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수학의 발견의 과제들이 1학년 과제, 2학년 과제가 3학년에 또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수학의 발견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용이 중학교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이라 할지라도 소재가 다를 뿐이지 거기서 물어야 되는 아이들의 사고는 비슷하기 때문에 수학의 발견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소재들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묻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물론 더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직선이 왜 아니고 곡선이냐 할 때 어떤 학생이 이제 설명한 예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면 4하고 5 사이에, 4하고 5 사이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제 4하고 5 두 점의 그 순서상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은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20이 나옵니다. 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4.5를 가지고 이제 구한 거죠. 4.5를 대입하면 직선에서는 15.5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이차함수에다 집어넣으면 15.75가 나올 겁니다. 15.75. 15 y콜 8x 마이너스 x죠. 아까 그 이제 x 곱하기 8 마이너스 x 넓이를 구한 식에 x가 4.5를 넣으면 이게 15.5가 나오는 게 아니라 15.75가 나와요. 더 높은 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보다 더 높은 점을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곡선이 된다는 것을 한 가지 점만 가지고도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 이 수치가 좀 크죠. 15.5나 15.75. 하지만 그런 정도 계산으로 아이들이 해낸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꼭지점 부근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의 그 풀이 설명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추가적으로 꽃밭의 넓이가 클 때 괄호의 길이를 질문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이게 그 꼭지점이나 최대나 최소 이런 걸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가 가장 높은 점이 최대값이죠. 중학교에서 지금 최대값을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요게 이제 고등학교 또 올라가면요,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언제 쓰냐면 산술 기하 평균에 또 씁니다. 이게 지금 y 콜 x 플러스 y가 8인 이런 상황에서 x, y가 이제 똑같이 4가 되는 요 순간에 가장 최대값을 가지잖아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 넓이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연결하는 분도 계시고, 이 함수는 어차피 나중에 꼭지점을 또 따져야 되고 최대값을 따지니까 그런 것을 잠깐 연결해 보는데, 여기서 너무 또 과하게 최대 최소로 가는 것은 저는 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바로 이어서 탐구하기 3번으로 갈게요. 탐구하기 3번은 현재 교과서에 검정 교과서는 이런 예시가 없기 때문에 검정 교과서 예시는 못 들었고요. 이 책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둠별 선택 과제라는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제는 아직도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이런 일반형의 이차함수 그래프를 순서상에 의해서 그리게 합니다. 이것이 모둠 지금 1모둠의 예를 제가 보고 있는데 1모둠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한 페이지씩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이렇게 4개의 과제가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학생용 교재를 보면 알 것이고 지금 110쪽에는 1모둠 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이런 이차함수를 교과서는 절대로 이런 이차함수에 대해서 이 순서상을 그리는 활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절대로 이 꼭지점 구하지 않고 계속 순서상을 그리게 하죠. 이걸 집어넣으면 18이 되나요? 28이 16 아니 얼마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8, 16, 18 맞네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8이 되겠죠. 0을 대입하면 2가 될 것이고 2를 대입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8이 되고 18. 참고로 여기서 이제 꼭지점이 바로 1인데 그래서 1의 좌우를 좀 더 눈치챘죠. 좌우가 대칭이 될 수 있도록 표를 의도적으로 이제 줬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표 가지고도 대칭성이 역시 발견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서 포물선이 나타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아이들이 하고 2번 질문이 뭐냐면 친구에게 전화로 설명해라. 단 개수나 식을 그대로 설명하면 안 된다. 개수, 식, 자 2차항 개수는 2야. 1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4야. 상수항은 2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식, 그냥 식을 읽어버렸어. 이거 안 되고. 그럼 아이들이 여기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절편이라든가 좌표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아래로 볼록은 하지 않았지만 아래로 볼록하다든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각 모둠이 다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말로 그 전화로 설명하듯 하라고 이렇게 시켰을 때 다른 모둠의 설명 중 하나를 듣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에다 그려라. 그 설명대로 그래프 그리면 과연 이런 이차함수가 나올 거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수업 직접 제가 많이 봤는데 상당히 아이들이 진지하고 약간 이제 모둠별로 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꼭 경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설명을 정말 멋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이차함수 용어 구성 요소를 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마지막에서는 이 포물선의 꼭지점과 축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그다음에 x절편, y절편 역시 정의해주고 다시 이거를 자기 그 그룹에서 한 거를 마지막에는 이 용어를 꼭 집어넣도록 다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모둠은 자기들의 그래프를, 2모둠은 또 자기들의 그래프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과제를 준 거죠. 해설서로 가보면 이것의 이제 의도는 뭐냐라는 겁니다. 일반형을 직접 그린다는 겁니다. 표준형을 고치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를 관찰하는 거. 그래서 표에서 좌우 대칭을 발견할 수 있도록 Y값 패턴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학생들의 언어로 충분히 표현해. 처음에 절편이나 축이나 꼭지점 이런 것을 아이들이 모를 때는 정말 그 해설서 보시면 알지만 다양한 표현을 아들이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2번 가서 수학적인 용어와 같이 연결하려는 의도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친구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이차함수가 그려져야 되는데 안 그려질 수도 있고 설명이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래프 모양, 축 지점, 절편 등 이 약속된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앞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고 이걸 설명하면 딱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마지막은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전문적이고 또는 이렇게 전달이 잘 되고 정확하다, 분명한 의사소통이 벌어지고 또 간단하다 설명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상 답안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자기들이 구한 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도 몇 개를 주고 그거를 이제 뭐 부드럽게 연결해라든가 뭐 내려오다가 올라가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쓰는 거죠. 전혀 우리가 말하는 아래로 볼록 이런 개념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좌우 대칭이란 말, 이런 말이 이제 아이들 입에서 지금 상태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좌우 대칭이야, 이게 라는 것이 우리가 대칭성을 강조하지 않았어도 아이들은 요 그래프가 대칭이라는 거, 그리고 직선으로 이으면 안 된다는 거, 아까 그 과제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자연스럽게 그려라, 뭐 U자형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거고, 마지막 네모 2번에 가면 이제 여기서는 포물선이니 축이니 꼭지점이니 절편이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뭘 느꼈는지 본인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 노하우가 저 뒤쪽에 있죠. 수업 노하우는 149쪽에 150쪽에 가 있네요. 수업 노하우는 150쪽에 가면 아이들은 이제 점만 찍는, 곡선으로 있지 않고 점만 찍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때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얼마 안 되면 이제 고쳐주는 그 과정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정의역이란 말은 중학생은 못 쓰지만 X값이 몇 개가 아니고 수 전체다. 그래도 그렇게 점만 찍을 거냐, 이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고치게 되지만, 이게 이런 애들이 너무 많으면, 정말 이 심각한 토론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학습할 거냐, 아니면 그냥 몇 명에게 경고할 거냐, 이런 상황이 이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말은 애들이 평생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좌우 대칭 정도에서 아이들은 이제 멈출 것이고 그런 용어를 이제부터 가르쳐가는 과정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래로 볼록, 위에 볼록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제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쪽 151쪽 가면은 1, 2에서 1의 큰 네모 1의 2에서 그래프를 가장 쉽게 설명한 그런 방법과 그 이유를 나열식 발표로 그치기 쉽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발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말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미리 이제 예상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냐. 그런 것을 또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럴 때 교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사전에 미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당황들 하세요. 이 부분에서. 이 수업이 굉장히 시끄러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장난처럼 이 수업을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이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활발한 것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다음 2번으로 갈 때도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아이들의 말을 잘 정제해 가는 것이 필요한데 풀어주는 것과 이 경계를 두는 것 사이에 그 묘한 그런 접합점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관행 책을 보면서 연결하기,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말을 되돌리기는 오관행 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뱀의 공동체나 이런 데 쓰는 되돌리기 방법을 좀 익히셔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꼭 미리 예측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갈 때 이 수학 용어를 사용해서 갈 때 이 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 대칭성에 대해서는 애들이 이해했지만 이 대칭축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이 식은 중학교 2학년에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내용의 그 축의 방정식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제 자유롭게 하지만 이 직선이 뭘 나타내는 거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축에 대한 방정식까지도 충분히 여유 있게 대개 이제 y 콜 k 이렇게 만들 것이고 x 이퀄 k로 나타내 x 이퀄 k 꼴로 나타내는 이런 식의 특성을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2쪽에 가면은 그래프마다 X절편 개수가 달라요. X절편이 없는 그래프도 있고요. 지금 4개 중에는. 그 다음에 X절편의 개수가 하나만 있는, 접하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4개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이렇게 왜 다르냐 이런 질문이 충분히 예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X제곱 플러스 1 같은 거는 절편이 없잖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차 함수는 다 X절편이 무조건 있는데 2차 함수는 1차 함수와 달리 X절편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주의사항 보면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표현은 물론 약속됐지만 예습 선행이죠. 선행한 학생들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애들이 나오면은 뭐 그렇게 선행했다고 외면할 건 아니고 포물선의 모양을 가르치는 어떤 자연스러운 기회로 이게 소개할 수 있지만, 뭐 A가 양일 때는 이게 이렇게 음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안 해도 된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이제 A에 대한 거는 이 다음 탐구가 정확하게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X절편, Y절편은 수학 교사들 그 톡방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교과서가 묘하게 직선에 대해서 2학년 때 직선의 1차 함수에서는 X절편, Y절편을 씁니다. X절편의 정의를 쓰고 있지만 3학년에 와서 2차 함수 때는 이것을 안 쓰고 절편이라는 걸 안 쓰고 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절편의 뜻을 그냥 풀어서 씁니다. 그것은 자신감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그래프에서 절편이 정의되어 있는데 1차 함수에서 정의된 것을 그것이 1차 함수에만 쓰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다 이 용어들을 그냥 모든 함수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편이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교과서가 정의하지 않았더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교과서를 봤더니 2차 함수에서도 절편을 쓰는 교과서가 약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학 교과서는 안 쓰고 있더라도 다른 학 교과서 쓸 수 있고요. 지금 교과서가 10종이잖아요. 10종에서 3종은 절편이라는 용어를 2차 함수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좀 메이저급의 교과서들이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과서는 대부분 안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시험 문제 낼 때가 문제겠죠. 절편이라는 말이 교과서 없는데 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지만 수업에서는 쓸 수 있고요. 시험에서 걸린다면 그때 가로 열고 절편의 뜻을 같이 써준다든가 뭐 절편 용어를 풀어서 쓰는 방법은 있지만 시험이 아닌 수업 상황에서는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수업 연구로 가면요, 이 검정 교과서는 YX 제곱 그래프 여러 개를
그림 위에 설명하는 좌우 대칭이라든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표현을 제시하고 또 포물선 출꼭지점 정의를 주고 그래프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아까 박스들을 봤죠. 박스가. 처음부터 박스 안에는 축에 대한 얘기, 포물선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좌우 대칭, 볼록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수학의 발견은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얘기를 최대한 자제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을 통해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씩 익숙해가는 그런 의사소통과 전달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이것을 이제 스스로 수정해가는 습득해가는 과정으로 연결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수업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그 단원 개관과 더불어서 두 개의 과제를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쉬고 다음 시간에 다시 2차 시를 하겠습니다. 쉬시는 시간에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같이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는데 지금 3시 2분이니까 3시 10분에 다음 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